안녕하세요. 홍시의 퇴근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정말 오랜만에 경차를 타고 있습니다. 바로 기아의 모닝인데요. 그 중에서도 2차 페이스리프트 모델 중에서도 2024로 연식 변경이 된 모델을 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최근에 출시가 된 경차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골목길을 가는데 너무 쉽게 갈 수 있어서 편리합니다. 제가 경차를 탈 때마다 뭔가 편안하다, 뭔가 세컨카로 하나 굴리고 싶다 라고 생각되는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방금처럼 좁은 골목길 있잖아요. 막 양쪽에 막 불법 주차 있고, 막 사람들 지나다니고, 막 거기 막 리어카까지 껴 있고, 막 그러면 마침 또 앞에 팰리세이드가 있거든요. 팰리세이드, 뭐 카니발 이런 거로 지나가려면 와 진짜 너무 힘듭니다. 막 가끔 막 깻잎 한 장 차이로 막 지나가고 그러는데 경차로 지나가니까 정말 수월하게 슉슉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 게 너무 편리합니다. 그리고 또 마침 또 이제 서울 중심부인데요. 서울은 주차가 많이 힘들죠. 힘든 곳이 정말 많습니다. 저는 특히나 뭐 행사라든지 막 맨날 다른 데를 갈 때가 많거든요. 그러면 그곳의 주차 사정이 어떨지 모르니까 항상 뭔가 긴장을 하면서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경차를 타고 가면 특히나 최근에 지어진 건물 같은 경우는 경차 전용 구역이 따로 있잖아요. 또 우리나라 사람들 경차를 잘 안 타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데는 다 자리가 차 있는데 경차 구역만 비어 있어. 그러면은 완전 할렐루야다 이러면서 주차를 탁 하죠. 그리고 세금 혜택도 다른 세그먼트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진짜 효율성으로만 본다면은 경차를 따라올 차가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요즘 전기차가 좋다 뭐다 하지만 전기차는 초기 구매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잖아요. 비싸니까. 근데 경차는 초기 구매 비용도 뭐 풀옵션을 구매하지 않는 이상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도 않기도 하고요. 아무튼 요거는 경차를 탈 때마다 느끼는 거긴 하지만 상당히 괜찮은 차량인 것 같긴 합니다. 자, 그래서 2024로 오면서 뭐가 달라졌냐? 일단 전 트림의 소화기가 기본적으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2024년 올해로 바뀌면서 법규가 바뀌어서 그런데요. 그래서 다른 차종들도 이제 신형으로 출시를 하면은 기본적으로 소화기를 배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타고 있는 차량은 프레스티지에 컨비니언스와 드라이브 와이즈 1 그리고 내비 들어가 있어서 차량 가액이 약 1,8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도 막 지금 막 통풍도 있고 열선도 있고 있을 건 다 있거든요. 그런데 2024년 기준으로 신차가 1,800만 원이다. 사실 가성비가 어마무시하죠. 어마무시합니다. 그리고 제가 타고 있는 차량은 프레스티지, 이제 중간 트림이라고 볼 수 있는데 프레스티지만 구매하시면은 1,500만 원이에요. 요즘 신차를 1,500만 원으로 구매하려면은 선택지가 뭐 없죠. 경차밖에 없긴 하죠. 그래서 금액적인 측면에서 장점이 많은 것 같기도 하고요. 제가 타고 있는 프레스티지 기준으로 2024로 오면서 달라진 점이 이 뒷자리에 USB 포트가 추가가 되었고요. 이 센터 암레스트가 이렇게 슬라이딩이 됩니다. 근데 뭔가 좀 와일드하죠. 경차는 뭔가 이런 와일드한 맛으로 타는 것도 좋은 것 같긴 해요. 대신 이렇게 방지턱을 넘어갈 때는 거의 뭐 핸들에 박치기 할 수 있는 수준으로 충격이 전해지고 있네요. 그리고 시그니처 트림에서는 이 경차 내연기관 최초로 EPB,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와 함께 오토홀드가 탑재가 됩니다. 사실 진짜 오랜만에 오토홀드가 없는 차량을 제가 타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괜찮을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 실제로 타니까 은근하게 이 오른발의 피로도가 살짝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좀 경차를 편리하게 운용하고 싶다, 메인카로 쓸 거야 하시는 분들은 시그니처 트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시그니처 트림을 구매를 하신다면은 16인치 휠과 함께 리어 쪽에는 디스크 방식의 브레이크가 탑재가 돼요. 제가 타고 있는 프레스티지는 이 리어 쪽이 드럼 방식이 들어갑니다. 아무래도 디스크 방식이 제동력이 조금 더 좋기도 하고 또 뭐 유지 측면에서도 더 좋기 때문에 윗급에만 넣어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타고 있는 차량은 드라이브 와이즈 1이라고 그냥 일반적인 크루즈 컨트롤과 함께 뭐 전방 충돌 방지 보조라든지 에이다스가 포함이 되어 있는 옵션인데요. 여기서 드라이브 와이즈 2를 선택을 하시면은 이 반자율 주행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들어갑니다. 근데 여기서 시그니처에서 그 옵션을 넣잖아요. 그러면 정차 및 재출발이 지원이 돼요. 기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닭다리 형식의 사이드 브레이크가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정차 및 재출발이 불가능했거든요. 이거는 구조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닭다리 형식이니까 전자식이 아니잖아요. 근데 요즘 나오는 모닝의 시그니처 트림 같은 경우는 EPB 시스템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활성화시켰을 때 정차 및 재출발까지 지원을 하다 보니까 확실히 편리하겠죠.
근데 제가 타고 있는 건 아쉽게도 시그니처 트림이 아니라서 뭐 어떻다 얘기를 할 수가 없네요. 기존하고 똑같습니다. 닭다리 방식이에요. 그래서 제가 거의 고속도로 위주로 주행을 많이 하기도 했지만 시내도 많이 다녔습니다. 이 신형 모닝을 타고 이틀간 데일리카로 타고 다니면서 느낀 점은 일단 막히는 길에서는 정말 효율성이 좋다라고 느꼈어요. 그리고 이 신형 모닝이 공인연비가 리터당 14km대가 나오는데요. 현재 저는 촬영하느라고 세워두고 에어컨을 좀 켜서 떨어지긴 했는데 리터당 15km 이상은 꾸준히 나오더라고요. 보통 경차 같은 경우는 연비가 잘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경차를 샀는데 연비가 생각보다 안 나와서 너무 실망이에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셨습니다. 근데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당연합니다. 완전 막히는 구간만 가는 게 아니라면은 이제 남들 흐름 타야 되잖아요. 막 고속도로 가는데 나 혼자 시속 50km로 갈 수 없으니까. 근데 그렇게 쭉 남들 가는 대로 타다 보면은 차는 무리가 온단 말이죠. 얘는 막 3기통에 1.0의 자연흡기 엔진이고 터보차저도 없고 단수도 4단밖에 없어. 근데 나는 막 100km 이상 가고 있어. 그럼 얘가 힘들 수밖에 없거든요. 막 차가 힘들다고 막 소리 지르면서 나 그렇게 달리지 마!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데 계속 가니까 연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신형 모닝 같은 경우는 뭐 업데이트가 되었는지 뭔지 모르겠지만 연비가 생각보다 잘 나와서 놀랬습니다. 은근하게 잘 나와요. 그리고 뭐 서울시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할 거면은 사실 뭐 가속감이 부족하지도 않거든요. 뭐 답답한 적도 거의 없었고, 대신 고속도로라든지 아니면 자동차 전용 도로인데 좀 안 막히는 구간 있잖아요. 그럴 때에는 차가 좀 힘들어한다 라는 게 느껴지기는 했습니다. 뭔가 좀 차가 막 덜덜거리고 시끄럽고 그러긴 해요. 그래서 이게 지금 파워트레인이 모닝 기준으로 1.0 자연흡기 엔진밖에 없거든요. 과거 같은 경우는 이 터보 엔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마력으로 치면은 76마력인데 터보차저가 들어가 있는 엔진이 들어가 있는 사양은 100마력대였어요. 그리고 실제로 타봤을 때에도 출력 차이가 꽤 있더라고요. 현재 그 1.0 터보 엔진은 캐스퍼에만 장착이 되죠. 그래서 모닝에도 장착이 되었었는데 왜 갑자기 없어졌냐? 요거는 판매율이 그렇게 높지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경차 같은 경우는 효율성이라든지 가성비를 가장 중요시 여기는 세그먼트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가격이 높아지면은 뭔가 인기가 좀 없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의 이 자연흡기 엔진으로만 시내를 가기에는 무리는 없지만 살짝 고속도로도 갈 거다 하시는 분들은 출력이 답답하실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저는 심지어 이제 혼자 탔잖아요. 근데 만약에 성인 4명을 태우고 갈 거야. 그렇다면은 좀 많이 좀 답답하게 느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현재 오르막길을 가고 있는 중입니다. 가주긴 하는데 RPM을 좀 높게 써주는 것 같긴 해요. 그리고 뭐 RPM을 뭐 높게 써서라도 갈 수 있다는 게 어디예요. 제가 마력이 낮은 차들을 탈 때마다 늘 비교하는 대상이 다마스거든요. 다마스는 진짜 방금 저 언덕길에 에어컨까지 틀었다? 못 가요. 못 갑니다. 다마스는 왜 이렇게 힘이 부족한지 모르겠어요. 심지어 수동밖에 없는데도. 그리고 현재 기준으로는 없지만 과거에는 수동 변속기도 선택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힘이 없는 차들은 이렇게 오토 미션보다는 수동으로 가는 게 조금 더 이렇게 토크감을 줄 수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리고 그 외에 2023에서도 이 디자인인지 기억이 안 나긴 하는데 이렇게 2차 페이스 리프트가 되면서 신형 기아 디지털 키 디자인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확실히 심플하고 깔끔하고 예쁘죠? 기능들도 오밀조밀 다 들어가 있고. 그리고 노면 상태가 좋은 구간에서는 생각보다 괜찮거든요. 탈만하거든요. 근데 약간 도로 상태가 안 좋아. 그런 곳을 지속적으로 갔을 때에는 이 진짜 잔여 진동이 정말 심해가지고 이거 타고 1시간 정도 가면은 뭔가 오늘 병원을 가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운전 피로도가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합니다. 사실 뭐 모닝을 타고 그렇게 비포장 도로를 오래 가시는 분들은 없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혹시나라도 비포장 도로를 좀 많이 가실 거면은 이 모닝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반적으로 제가 타고 있는 신형 모닝 같은 경우는 3세대거든요. 그러니까 플랫폼이라든지 파워트레인이 거의 뭐 10년이 되었습니다. 요거는 뭐 같은 집안인 레이도 마찬가지죠. 근데 이거를 왜 개발을 따로 안 하냐?
요거는 제조자 입장에서 한번, 그리고 소비자 입장에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면은,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선택지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좋기는 한데, 또 이제 개발을 하게 되면은 개발 비용이 어쨌든 간에 뽕을 뽑아야 되잖아요. 그렇다 보면은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뭐 요즘 뭐 뉴스 같은 거 보면 뭐 경차 판매율이 뭐 역대 최저다 막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경차를 구매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별로 없다라는 뜻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도 경차 하면은 사회 초년생이나 첫 차 구매자일 것 같은데 생각보다 아니에요. 실제로 경차를 구매하시는 분들의 연령대를 살펴보면 저희 부모님 세대가 가장 많거든요. 50대에서 60대. 그러니까 그냥 편안하게 운용할 수 있는 세컨카, 또는 뭐 자녀들이 막 다 독립하고 막 결혼하고 떠났어. 그러면 이제 두 분밖에 안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럼 유지비도 덜 들어가고 그냥 뭐 주차라든지 그렇게 스트레스 받지 않는 그런 차를 운용하기에는 사실 경차만큼 좋은 선택지가 없다 보니까 경차를 부모님 세대에서 많이 구매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판매율이 과거에 비해서 계속 줄어들다 보니까 뭔가 새로 개발을 하더라도 그 개발비로 뽕을 뽑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이 사골 파워트레인과 사골 플랫폼을 계속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껍데기만 계속 바꿔가지고 뭔가 신형 느낌이 나게. 그래서 앞으로 모닝이 뭐 단종이 될 수도 있다라는 말이 나오기도 하는데, 요거는 앞으로 두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레이라든지 캐스퍼처럼 일렉트릭, 전기차로 뭐 재탄생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아직 지금 현재 시간 기준으로 캐스퍼 일렉트릭을 시승을 하진 않았지만 레이 EV는 시승을 했었습니다. 근데 경차는 아무래도 출력 스트레스가 있다 보니까 내연기관만으로 가기에는 뭐 한계점이 좀 보이긴 하거든요. 지금처럼 이렇게 언덕길 가더라도 막 RPM 높게 쓰고 좀 막 차가 힘들어하고 그러는데, 이 경차 세그먼트에 배터리와 전기 모터를 탑재하면은 진짜 출력 스트레스는 웬만해서는 느껴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전동화 파워트레인이 가장 잘 어울리는 세그먼트는 소형이나 경영급이 가장 잘 어울린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모닝도 이렇게 단종을 해버리면 너무 아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뭔가 전동화로 재탄생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매눌 구간이라든지 좀 아스팔트 깨져 있는 구간이 있잖아요. 그런 데는 너무 좀 다이내믹한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카메라가 자꾸 지금 내려가고 있는 중인데 처음에는 분명 올바르게 설치를 했거든요. 근데 계속 이렇게 막 보트홀 구간 가고 맨홀 밟고 이런 곳을 계속 이렇게 지나치다 보니까 카메라가 진동이 너무 많이 누적이 돼가지고 카메라가 살짝 내려갔습니다. 이거는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어떻게 제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경차 뭐 유지비 좋고 세금 혜택 많고 뭐 경제적이고 뭐 차체 사이즈 작아서 주차 편리하고 다 좋다. 대신 그만큼 이렇게 승차감이 상당히 와일드하고 그만큼 이 진동이 운전자에게 누적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 운전 피로도도 좀 있는 편에 속합니다. 실제적으로 제가 이 신형 모닝을 타고 이틀 정도 데일리카로 타고 다녔는데 약간 좀 허리가 아픈 것 같아요. 허리가 아픈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전체적인 실내 정숙도가 아무래도 다른 차급에 비해서 좀 시끌벅적하다 보니까 이것도 뭔가 좀 정신산만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제가 이렇게 차를 타면은 이제 촬영하지 않을 때에는 막 노래 틀어놓고 그러거든요. 핸드폰 연결해서. 근데 경차라든지 조금 시끄러운 차들을 탈 때는 라디오를 틉니다. 뭔가 이 소음과 함께 라디오를 같이 들으면은 좀 재밌더라고요. 다행히 오늘은 이 구간이 차가 별로 없네요. 항상 이 구간이 차가 많아서 끼어들 때 잘 안 껴주거든요. 그리고 그게 있어요. 경차를 탈 때만 기분 탓일 수도 있겠지만 뭐 합류점 구간 그런 데에선 껴줘야 되잖아요. 근데 안 껴줘요. 사람들이 안 껴줍니다. 그리고 초보 운전들은 경차를 많이 탈 것이다 라는 인식이 있는데, 생각보다 실제적인 초보 운전자분들은 요즘 같은 경우는 소형 SUV라든지 아니면은 좀 10년 가까이 된 그런 중고차를 많이 구매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진짜 은근한 운전 고수분들은 베이지 색깔 모닝을 많이 타시더라고요. 또 그런 차들은 틴팅도 옅게 들어가 있어요. 거의 뭔가 은은하게 뭐 보일락말락 할 수준으로. 그래서 경차라고 무조건 초보 운전이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재 밖의 온도가 섭씨 영상 36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요즘 날씨가 장난이 아니에요. 너무 덥습니다. 저 지금 살짝 더위 먹어가지고 정신이 오락가락한데 여러분들은 더위 조심하시고요. 저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끝까지 이렇게 매놀과 함께 안녕.